자, 어쨌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로. 하지만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줄줄이 남아있죠. 국민의힘은요, 핀셋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요, 최근에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국정 주도권을 좀 회복하거나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사법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오기 전에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차명 대출 의혹이 나오니까 자진 사퇴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인사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곤혹들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어쨌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 좀 놀라운 것은 저는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철도 기관사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장관으로 발탁이 되신 분인데 그동안에 민노총 위원장을 했다라든지 이력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치우친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증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이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국회 인준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총리 후보자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되게 특이한 또 내각 인사가 있었죠. 바로 유임, 전 정권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반발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특히 농해수위원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그 농업 3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돌했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 해당 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고 인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대체로는 대통령 인사니까 존중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또 일부는 좀 서운하신 분도 있고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물론 야당에서도 송미령 장관 유임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대단한 오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소신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소신과 철학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인선이 아닌가 때문에 저는 이 공직사회에 대한 모욕이다. 일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 그 탕평 인사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야당이 왜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돼. 본인들 때 정권 때 장관이었던 분을 비판한 건 말이 안 되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으로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이죠. 이 송미령 장관이 유임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민주당 속내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나서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요, 송미령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진화까지 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장시간 국무회의를 하면서 뭔가 발탁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국무회의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고 나서 장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답 못할 것 같으면 실무부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네. 국무회의에서 난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볼 거라는 걸 예고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4시간 정도 장시간 회의를 할 때 이 송민영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답변을 네.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실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그 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임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뭔가 이 농업사법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다른 궤를 같이 했던 그런 주장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소신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본인의 소신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여당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